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스몰 럭셔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명품부터 외식, 주류까지 그 품목도 다양합니다. 이 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네. 없어서 못 파는 술이 있더라고요. 네, 위스키. 네, 이게 줄 서서 산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저씨 술이었는데 2030 세대들이 사서 그렇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네네. 네. 위스키는 술 중에 정말 좋은 술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스키 명가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날에는 대량 생산돼서 네. 소비자가 좋아하면 마구 찍어내는데 위스키 같은 거 좋은 명가의 위스키는 한계가 있죠. 그렇네요. 그렇죠. 12년 전, 15년 전, 이렇게 12년산, 15년산 이런 거는 그때로 돌아가서 한 100병을 더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년을 묵혀야 되는 거니까 그 한정판이고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스키는 술의 거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상품이 좋은 거고 뭐 나쁜 거고를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그동안에는 이제 소주하고 맥주 그다음에 거기다가 와인 마시는 게 기본이었는데 위스키가 좋다는 거를 이제 정보 확산을 통해서 공유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것이죠. 네, 그 교수님 세대에는 사실 그 위스키라고 하는 게 성공한 분들이 마시는 술이다 이런 좀 공식이 있었지 않나요? 네네. 네. 그 위스키는 주로 이제 뭐 룸살롱 같은 데서도 위스키 주로 나오기도 하고요. 보통 때는 이제 선물할 때 주로 윗분한테 선물할 때 위스키를 선물을 하죠. 그리고 또 성공한 남자의 어떤 표준처럼 돼서 40, 50대에 그야말로 일가견을 이룬 그런 분들이 이제 위스키를 좀 편안하게 마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좋은 술에 대한 그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스키에 대한 열망이 젊어서부터 이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이런 그 위스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였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혼술 문화를 가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강화된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통보다는 술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뭐 소맥을 몇 프로로 타서 마시느냐 그 정도 갖고는 이제 욕망이 이렇게 충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술이라는 게 더 좋은 술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정보가 인터넷에서 많이 공유가 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위스키였는데 위스키는 정말 좋은 술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이볼로 만들어서 마셔요. 하이볼이라고 하면은 위스키하고 탄산수 타서 마시는 거. 섞어서 마시는데 거기에 또 실험 정신을 또 발휘를 해가지고 탄산수도 또 다양하게 이렇게 비율도 조정하고 탄산수의 종류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을 제조하는 거 그거를 즐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또 과시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하나의 이제 혼술 문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위스키는 그 보관이 굉장히 좀 수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해 놓으면서 다양하게 제조해서 마실 수 있다. 이런 점이 MZ세대 입장에서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간 향유를 하기 때문에 뭐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것 같아요. 수치로도 위스키 인기가 굉장히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전하고 후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치를 보면요. 일단 수입량도 거의 27,380톤 그래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이 73%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입액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6,684달러 그래서 거의 5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그 술을 다 마시고 난 후에 그 병 있잖아요. 공병이라고 하죠. 이 병도 돈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서 희소한데 그걸 많은 사람이 원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위스키 명가의 한정판 위스키는 병도 희귀하죠.
병도 희소성이 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병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위스키 명가의 전통을 집에다 놔두면서 그 경험하고 싶고 향유하고 싶은 네. 그러한 욕구가 있다. 그 병도 좀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위스키마다. 병도 정말 고민을 네. 해서 네. 위스키 명가의 그 위세가 표현되게끔 병도 이쁘게 잘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병을 그 레스토랑 가면 또 인테리어로 많이 배치하는 경우도 많이 요새는 있고요. 집에서도 많이 그렇죠. 공병을 이용해요. 네. 네, 집에서도 이제 그 인테리어 요소로 네. 등장을 시키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위스키 명가의 전통을 그냥 시시때때로 느끼는 것이죠. 네. 그런 이제 좀 문화 현상이 그렇죠. 발현됐다. 그런 그래서 문화. 공병도 중고거래로 지금 네. 어느 정도까지 통상적으로는 빈 병, 공병, 네. 물론 청결 상태에 따라서 조금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약간 청결한 거 정도는 뭐 25,000원에서 5만 원이다 하는데 네. 또 엄청나게 희귀한 네. 그러한 그 위스키의 공병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병인데 병에 네. 불과한데도 네, 그렇게 네.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도 네. 합니다. 이게 또 술뿐만이 아니라 네. 뷰티 업계라고 하죠. 화장품에서도 향수를 뭐 많이 쓸 수는 있습니다만 니치 향수라고 하는 게 인기가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네. 니치 향수라고 하는 게 일단 어떤 건가요? 그 향수는 되게 이제 네. 우리가 유명 브랜드에서 그 출시한 향수를 구매를 하고 네. 면세점 가면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종로의 익성동 같은 데 가보시면 관광 특구에 네. 가보시면 그 향수를 이렇게 제조해서 가져가라 뭐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익선동을 자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니치 향수, 네. 우리가 이제 니치는 틈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만들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니치 향수는 소수의 양만 출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의 향기가 그냥 누구에게나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좀 독특해서 나만의 향기로 다른 사람에게 각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일종의 거죠. 이제 프라이빗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위스키는 좀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느낌을 준다면 네. 니치 향수는 프라이빗하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렬한 뜻인 거군요. 네.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소비 트렌드 현상의 네. 하나인 거잖아요. 네, 네, 네. 예전에 그 소비 트렌드라고 하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이 있었고 플렉스한다라고 해서 몰라. 일단 지르고 봐. 이렇게 하는 현상이 있었다면 지금의 현상을 스몰 럭셔리 현상이다라고 좀 명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 플렉스하고 소확행하고의 저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조금 합리적으로 네. 좀 약간 변한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플렉스는 명품 같은 거 사기도 하고 뭐 그런 망하는 거죠. 네. 네. 망하는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저기 합리화를 꾀해가지고 스몰 럭셔리, 네. 작은 사치로 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작은 사치가 조금 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타당성을 소비자들이 가지고 네. 이 작은 사치를 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위스키나 뭐 니치 향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작은 스몰 럭셔리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심리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명품은 다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명품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액수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품 위주로 네. 그 명품을 구매를 해서 나도 명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네. 살 수 있다라는 네. 자기 만족감을 얻고 네.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살짝 혹은 은근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스몰 럭셔리 하면 뭐 작은 지갑이라든가 또 키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품으로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또 뭐 양말 같은 것도 명품 사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은 아까 위스키나 또 니치 향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비자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있어서 네. 조금 사치를 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교수님은 어쨌든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 해오실 거고 네. 유심히 지켜보실 거니까 사실 이 심리와 사회 현상이나 또 네. 이게 소비 구조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는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스키도 편의점에서 파는 거, 양주
와인도 편의점에서 파는 거 보면 좀 작은 용량의 그러니까 좀 작은 것들 그래서 좀 가격도 낮춰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위스키를 편의점에서 판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한 현상이기도 네네. 하고요. 예전에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 술집이나 이런 데 가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였고 네네. 또 향수나 이런 비싼 화장품들도 요새는 쿠팡이나 네. 그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살 수 있게 됐더라고요. 네네. 접근성이 굉장히 쉬워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의 현상 중에 하나는 명품을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규모를 작게 하거나 그 사이즈를 작게 네. 하거나 또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 유통 채널을 네. 소비자로 하여금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가격이나 그다음에 유통 채널을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소비자들이 명품에 대한 욕구가 이제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쉽게 구매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제 공급자들이 네. 채널이나 가격면을 기획을 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공급자들도 트렌드를 읽어서 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또 트렌드를 선도하기도 하는 또 그런 그 입장에 있다 보니 이렇게 네네. 이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채널들을 좀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교수님 요새 경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저희 IMF 때 저희 어머니 그 휴지 한 장씩 쓰라고 저한테 휴지 한 칸씩 쓰라고 그렇게 이제 아깝다고 아껴 쓰라고 많이들 하셨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면 지갑은 네. 닫히게 마련인데 오히려 이게 좀 비싼 물건에 뭐 스몰 럭셔리라고 하더라도 럭셔리니까요. 네. 지갑이 열리는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하나 좀 그런 시각도 있어요. 네. 네. 그 어머님 세대는 네. 뭐 현상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인내로 뭐 주택을 구매한다든가 네. 자녀 교육을 어디까지 시킨다든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 10년, 20년의 고통은 그냥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하고 현재하고 또 달라진 점은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20, 30년 혹은 10년, 20년 쥐어짜고 절약을 하면 네. 이제 가능성이 보였죠. 주택 구매에. 근데 네. 이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높아졌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이 너무나 가고 싶은 동네에만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좌절감을 좀 느낀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축을 해서 뭐 큰 덩어리를 위해서 절약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만족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미래를 목표에 두고 현재를 그냥 고통과 인내로 점철했다고 할 것 네. 같으면 지금 현대 세대는 그렇게 사는 부모 세대가 현명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현재의 만족도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막 명품을 사서 다 망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네. 작은 사치 정도는 내가 부려서 나한테 삶을 좀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원동력을 나한테 주겠다. 네. 이런 감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아권으로 전체로 확대를 해보면 지금 네. 전 세계 경제가 좀 어려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도드라지는 현상이라는 네.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중국은 더 하락세고 오히려 네. 스몰 럭셔리 시장이 네. 일본도 이 정도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수치가 있던데 네. 왜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도드라진다라고 네네.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몰 럭셔리 시장이 그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 마셔갖고 아시아에서 2위가 됐어요. 2021년부터. 네. 물론 이제 1위는 중국인데 네. 중국은 성장률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2위로 올라섬과 동시에 성장률도 가파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네.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인터넷이 활성화돼 있다. 아, 우리나라가. 네. 네. 그래서 SNS를 정말 많이 한다. 그게 이제 하나의 요소고요. 네.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체면 문화 있죠. 그래서 이제 남한테
과시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네. 그러한 욕구. 그냥 현실의 자기의 실질적인 내실 네. 그거 자체보다는 남이 어떻게 나를 봐주느냐. 그거에 더 관심이 많은데 그게 이제 SNS를 타고 거의 증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 세대도 그 체면 문화라고 하는 네. 건 있긴 했었잖아요. 네, 그 네.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약간 특징 또 이게 주는 장점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과거에도 있었는데 유독 요즘 세대에서 이런 것들이 발현이 많이 되는 것은 네. SNS의 영향도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옛날 조선 시대는 양반과 뭐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네. 민주 사회고 또 우리나라는 이 계층 이동에 대한 이 계층 이동성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에 네. 해당이 되고요. 네. 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네. 네. 그러니까 뭐냐? 네. 그게 이제 뭐 나쁜 얘기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경쟁 심리가 굉장히 강한 네.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남만큼 되고 싶다. 남보다 잘 되고 싶다. 근데 이제 그거를 SNS를 너무 자주 하니까 네. 그거가 이제 자기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우울감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거라도 나도 대열에 합류해야겠다. 그런데 대열에 합류하는 방법이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네. 가격도 좀 많이 다운되고 채널도 접근성이 쉽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명품 소비가 점차로 늘어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네.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기사나 이런 현상에 달리는 뭐 댓글이라든가 여론을 좀 보면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허세다. 네, 그 결국엔 허세를 위해서 그런 네. 것들의 소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있긴 하거든요. 그 욜로 하다 망한 연예인들 기사가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허세를 너무 부리다 보면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게 허세를 부리다 보면 그 수지 타산에서 적자 빨간 글씨를 메꿀 방법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스몰 럭셔리가 자기의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고 네. 왜냐하면 너무 절약만 하면 우울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는 나한테 해주는 보상으로 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소비는 이게 이제 점점 확대되거나 늘어나거나 네. 그럴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는 하고 시작을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자기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러한 지출 액수로 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그 자체가 자기 만족을 주고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지만 자기의 경제 상황과 그 명품 소비로 나가는 지출 액수를 조금 반성하는 정기적으로 그런 네. 태도가 필요하다. 사실 그런 교육을 전혀 우리가 받으면서 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소비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절약을 해야 되고 저축을 네.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이제 그 사회적인 공감대라든가 네.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은 이제 30세 이상이 되거나 결혼을 하면 자기의 가게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요새 물론 뭐 캥거루족도 있어서 부모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네. 뭐 50, 60대 가지고 캥거루족으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도 나이 드시고 오히려 자기가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뭐냐 자기 가게에 대한 책임감 을 길러주는 게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면 좋다. 네. 그런데 이제 교육이 이제 가정 교육도 중요하고 학교 교육도 중요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저희 과목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제 부모님들 스스로도 또 명품에 빠져 계시고 그러면 아이가 그런 걸 또 보고 배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를 경제적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을 안 시키면 나중에 그 아이로 인해서 부모가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것까지 좀 염두를 하고 그렇죠. 이제 뭐 육아나 교육에 네. 임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 근데 올해 초 이제 좀 상반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른바 네. 거지방이라고 해서 나 이만큼 지출 안 했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네. 뭐 나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올리면 그 방에서
뭐 커피 사진을 보면서 참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지박이라고 하는 것들도 유행을 했었거든요. 스몰 럭셔리하고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긴 한 것 같아요. 옛날 얘기에 그 저기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자린고비일 때 밥상에 위에다 조기 걸어놓고 밥 먹고 조기 보고 뭐 이거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짠테크도 일종의 과시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좋은 의미의 과시죠.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좋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행동을 나는 잘하고 있다를 과시하는 건데 이거는 긍정적 의미의 과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본인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절약하고 너무 이제 쓰지 않고 무지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같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SNS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짠테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짠테크하면서 너무 지치면, 너무 심리적으로 우울하면. 그다음에 스몰 럭셔리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스몰 럭셔리하고 짠테크를 균형을 잘 맞춰서 자기의 가계 관리를 하는데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현상 자체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SNS를 많이 하게 되면서 짠테크든 스몰 럭셔리 현상이든 좀 과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이걸 또 적절히 잘 이용하면 좀 긍정적인 경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그 소확행과 플렉스의 중간이 좀 스몰 럭셔리 현상으로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이 스몰 럭셔리라고 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좋은 상품이나 예쁜 상품은 그 자체로 만족을 주죠. 들여다봐도 예쁘고 가지고 다니면서도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짠테크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자기 경제에 대한 책임감은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너무 우울하고 힘들면 이제 스몰 럭셔리로 자기를 조금 위로해주고 원동력을 얻는 그러한 소비도 필요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나 이제 그 똑같은 물건만 스몰 럭셔리라면 지루하니까 소비도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몰 럭셔리의 품목이 조금 다양화되고 너무 고가나 사치 위주로 흐르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현상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현상들이 위스키로 확대되고 뭐 니치 향수로 확대되고 럭셔리 화장품으로 확대되고 이런 이제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좀 품목이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우리가 그 사고 싶은 물건은 정말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럭셔리 품목도 좀 다양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니치 향수나 또 위스키가 뭐 그다지 스몰이라는 단어가 붙긴 했지만 그다지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명품 업체들의 마케팅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너무 무한해동 하시면 자기 지갑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접근성이나 가격을 낮추기는 했지만 이건 역시도 좀 비싼 품목이니 이거를 좀 잘 판별해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소비 양극화가 벌어지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하고 소득인데 뭐 둘 다 많으면 참 좋죠. 그런데 이제 특히 20, 30대 그 하위 20%하고 상위 20%의 그 자산 격차를 비교를 하면 거의 35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위 20%는 여유가 있으니까 뭐 스몰 럭셔리뿐만 아니라 럭셔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위 20%, 그다음에 하위 40%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스몰 럭셔리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할 경우에는 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학과라고 하는 그 교수님 담당하시는 과 자체가 이 소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시는 쪽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계층, 그러니까 너무 상위도 너무 하위도 아닌 계층이 또 너무 무리해서 하다가 이렇게 소비를 하다가 잘못되거나 이런 현상들도 많이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저희 학과 학생들은 너무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해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 다 이제 건신을 하고 자기 주제에
주제보다 주제라고 네. 하는 게 좀 그런데 자기의 경제 사정에 네. 넘는 그런 네. 소비는 굉장히 별로 안 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특히 경기가 안 좋을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소비 양극화예요. 네. 소비 양극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적인 물건도 없어지고 중간적인 유통업체들도 다 망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양극화기 때문에 이렇게 럭셔리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굉장히 따져가지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그 한 사람도 뭐 생필품 살 때는 막 이런 따져가지고 사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또 이렇게 기분 내고 싶을 때는 명품 사고 그래서 소비자 한 사람도 이렇게 양극화적인 소비를 둘 다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층으로 볼 때 상위 20계층은 20%이겠죠. 네. 뭐 돈이 여유가 많고 네. 자산도 많고 소득도 많으니까 뭐 소비를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하위 20%, 40%, 또 중간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분들은 자기의 경제 사정을 항상 검토를 하고 네. 거기에 맞는 소비를 하는 그러한 태도를 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현상들이 좀 자주 네. 나오는 현상인가 나오죠. 보죠. 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특히 소비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네. 이게 이제 경제가 발전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소비자들이 어중간한 물건을 싫어해요. 네. 네. 웬만한 물건들은 다 품질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장인 정신을 얹은 아주 럭셔리, 프리미엄급 네. 그런 소비를 원하고요. 네. 이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중간층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또 생필품 같은 거는 또 굉장히 뭐 절약을 하고요. 또 이제 하위 20%나 40% 계층들은 그 저렴한 상품을 이렇게 막 추구를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가격도 싸고 품질도 괜찮은 거지 품질이 나쁜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소비가 양극화되는데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가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에 따른 거지 대한민국의 상품 품질은 뭐 굉장히 네. 높은 수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네.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품질이 좋아지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진 거는 네,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어떤 물건을 소비하고 사느냐, 그래서 그런 소비 트렌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위스키나 그 스몰 럭셔리 시장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네요.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